이번 역은 미니심포역입니다. 놀이와 예배 주제로 진행되는 미니심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Minisimpo. Minisimpo. 저는 성경과 설경권에서 신약을 맡고 있습니다. 제 제목은 심포지움에서 예배로 놀이정신의 계승,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그 심포지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심포지움 제가 하던 얘기는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라고. 이거 지금 보면 안 돼. 지금 유튜브 이거 보려고 유튜브 끄면 안 되고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여기 ibp.or.kr, 이거는 성경과 설경권 우리 연구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세 번째 메뉴가 1.1핵이 있습니다. 거기 1.1핵을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아래 오른쪽에 보면은 서치가 있어요. 저쪽 서치에다가 심포시온, 영어로 안 쳐도 돼요. 한글로 심포시온 이렇게 치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두 개 중에 둘 다 읽어보면 좋아요. 둘 다 제가 썼어요. 그리고 특별히 왼쪽 거 심포시온에 대한 묵상 읽으면은 좋아요. 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거 그냥 읽으라는 얘기고 거기에서 이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맨날 했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얘기에서 이어서 하는데, 이제 그건 꺼도 돼요. 이제 저기 홈페이지 소개도 하고 그런 게 저기에 이어지는 얘기로 제가 오늘은 사실 이 책 한 권을 소개를 드리는 게 굉장히 큰 목 중에 하나예요.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아테네우스 and his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아테나우스와 그의 세계 이렇게 돼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아테네우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아테네우스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테네우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원후 주후 3세기 인물인데,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 전통에 대한 굉장히 흠모가 있어요. 기원후 3세기면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근데 제국 시대인데도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향수, 일종의 르네상스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리스적인 것에 대한 이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심포지움에 참여를 합니다. 그 심포지움은 그리스식 심포지움이에요. 그 호스트가 누구냐면 라렌시스라는 부유한 사람이, 이 사람이 페이트론 호스트로 여는 심포지움에 참여해서 그 심포지움 묘사를 글로 남깁니다. 그 책의 이름이 데이프노 소피스테예요. 데이프노 소피스테. 데이프노는 심포지움의 일부를 이루는 얘기예요.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잖아요. 그 빵을 먹는, 그러니까 술 없이 식사를 하는 파트를 데이프논이라고 합니다. 식후에 할 때도, 식사 후에 할 때도 데이프논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심포지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포지움 이제 포도주 파티죠. 데이프논과 심포지움을 묶어서 데이프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심포지움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심포시온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다음에 소피스테는 소피스트, 우리가 아는 그 소피스트예요. 뭐 한글 사전을 영어 사전 쳐보면 궤변론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철학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프노 소피스테라는 책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식탁에 모인 철학자들, 아니면 식탁에 관해 잘 아는 철학자들, 그렇게 책 제목이 그런 뜻이에요. 데이프노 소피스테라는 책이, 그걸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아테네우스가. 그랬는데 이 책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96년도에 엑세터, 영국 대학이에요. 그 대학 중심으로 이 아테네우스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그래서 각자 연구를 해오는 거예요. 이 책, 제가 얘기한 지금 데이프노 소피스테라는 책을 그냥 낱낱이 한번 파헤치는 그런 심포지움을 엽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모아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심포지움이라고 하면, 심포지움을 예를 들어 누구 생각나냐, 심포지움 하면
플라톤 생각나는 거잖아요. 플라톤의 심포지움하고 아니면 더 아는 사람은 플루타르크의 심포지움 이렇게 정도를 우리가 심포지움에 대한 것으로 원자료로 가지고 연구를 했다면 제3의 새로운 심포지움에 대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디테일한 게. 물론 이것은 이제 플라톤보다 한 800년, 700년 떨어진 3세기 작품이긴 한데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대한 그리스적인 것을 그 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시대적으로는 후대이지만 그러니까 200몇 년도인데 그 간격을 좁혀내고 심포지움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이 데이프노 소피스테 1권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읽어주기로 했어요. PPT를 안 쓰고 눈을 감고 들으세요. 졸 듯이 말 듯이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낭낭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렌시스는 이 사람은 호스트입니다. 심포지움에 그 시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을 심포지움의 게스트로 초대하였다. 그런 게스트들 덕분에 심포지움에서 나눈 그들의 대화는 뭐 하나 빠진 것 없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했다. 심포지움의 대화는 예를 들어서 온갖 물고기의 용도와 이름, 모든 종류의 채소와 육류의 용도와 이름,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들에 대하여 혹은 작가들에 대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에 대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조크, 그리고 심포지움용 술잔이 서로 어떤 다른 용도를 위해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왕들의 부, 커다란 배들, 그리고 여기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은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다. 그걸 다 말하려면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할 것이다. 또 심포지움의 풍성함을 옮겨 놓았고 이 책의 구성은 심포지움의 음식 준비 순서를 따랐다. 아테나시우스는 얼마나 훌륭한가. 그는 마치 아테네의 오레이터처럼 멋지게 말의 성찬을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소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소개를 한 것인데요. 그 심포지움에서 나눈 대화들을 보면 내가 내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대화는 사모스 섬 인근에서 잡히는 참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치를 그 당시에도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음식이 심포지움 7가지 코스 요리로 서빙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서빙 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 그 음식에 대한 찬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찬사를 뭘 써야 되냐면 그 호모의 작품이나 아니면 그리스 비극 작가들의 작품에 나오는 명문장들, 그 음식과 가장 어울리는 명문장들을 써가지고 그 음식에 헌사, 찬사를 하는 것이에요. 노는 거죠, 이런 게 다. 그리고 음식이 서빙되는 동안 음식과 음식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음식 중심의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입을 다물 틈이 없을 정도로 포도주를 마셨어요. 난 이런 얘기가 너무 좋아. 생생해. 이 얘기가 왜 지금 중요하냐면 플라톤의 향연이나 플루타르크의 향연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심포지움에 대한 이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중용을 중시해요. 절제를 중시해요. 일정 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먹을 때는 뭐가 플루타르크에 있어서 이상적인 심포지움은 뭐냐면 음식 먹을 때는 고개를 쳐박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음식 먹은 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대화에 방해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아테네우스의 심포지움에는 음식 자체가 너무너무 중심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포도주고, 그다음에 음식에 사용되는 연장들, 음식에 얽힌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헬라어에서 고전 헬라어에서 기본 음식, 즉 영양 보충 때문에 먹는 음식을 시토스라고 합니다. 시토스는 기본 음식이에요. 밥 같은 거죠. 아주 기본적인, 야, 요만큼만 먹으면 된다 하는 것이 시토스라면, 그 이상으로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안 먹어도 살아. 근데 먹으면 좋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인덜전스라 그러죠. 어떤 탐닉, 이런 인덜전스 하는 음식들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옵손이라고 합니다. 옵손 파고스는 그걸 먹는 사람, 그런 걸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미안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지금 삼일체의 주인공 이름하고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아타네우스, 이 사람이 묘사하고 있는 건 옵손과 옵손 파고스,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음식과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 먹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섞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은 플라톤의 향연이나 플루타르크의 향연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사료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이거예요. 두 가지 심포지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 중심, 로고스 중심의 심포지움이 있어요. 그거는 플라톤의 심포지움, 대표적인 게. 뭐 먹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스치듯 나오고 에로스에 대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런 몇 개 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에서 말의 성찬을 한다고. 근데 이 아테네우스의 데이프노 소피스테라는 책에서는 음식 중심과 말 중심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옵손 중심의 심포지움이다. 또 하나는 로고스 중심의 심포지움이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죠. 그런 두 개의 심포지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보면, 둘 다 즐거움을 위해서요. 어떤 한쪽 그룹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플라톤과 그 사람 같이 모였던 심포지움을 했던 사람들은 말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자기들이 먹는 것보다 말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야. 근데 이 데이프노 소피스테, 이 사람들은 옵손 파구스, 옵손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은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아까 최병학 목사님 얘기하신 놀이와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 들고 나왔어요. 로제 카이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다 사면 책이 아까워요. 1장, 서론과 1장이 굉장히 흥미있어요. 저는 많이 배웠는데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놀이는 현실 생활에 영향력이 없는 활동이었고 경박한 것이고 시간 낭비였다. 뭐 그런 식으로 놀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 놀이는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다. 그래서 겨우 놀이에다 의미 부여한 게 뭐냐면, 노동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리프레시하는 의미가 있다. 이 정도의 최고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에요. 근데 놓친 게 있는 거예요. 놀이는 즐거움과 재미를 낳아요. 즐거움과 재미를 생산하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과 재미라는 이 놀이의 생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낮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최병학, 이경로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신학계를 통해서 나왔다니까. 그 놀이를 통해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놀이와 즐거움에 대해서 최고의 이 문화적인 어떤 활동을 진작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이제 로제 카이와 같은 경우는 놀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성숙을 향해 나가는 굉장한 그 동력이 어디 있냐? 놀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 얘기가 하나면서 또 카이와를 통해서, 놀이와 인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발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이 사람은 이걸 놀이정신이라고 표현해요. 놀이정신. 공식이에요. 놀이가 성립되려면 자발적인 규칙과 자유로운 활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규칙이 아예 없으면 놀이가 안 돼.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돼. 자발적으로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최소한의 규칙 너머에는 자유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그 자유로운 활동이 있어요. 그때 재미와 즐거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규칙 플러스 자유는 즐거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음악 같은 거 할 때도 맞는 말이다 이게. 재즈나 클래식도 마찬가지지만 재즈나 뭐 힙합 같은 게 잘 모르는 얘기지만 보면 그 안에도 라임도 있고 재즈 그 임프로비제이션 아무리 제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일정한 규칙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콤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음악이 좋은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이 규칙이 한번 기억을 해보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로 가면 심포지움은 결국 놀이예요. 놀이인데 이게 일이 아니죠. 심포지움은. 플라톤의 심포지움 보면 자기들끼리 엄청 진지한 얘기를 나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지. 놀이로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심포지움을 이 놀이 정신에 한번 놀이 규칙에 대비를 해보자. 그러면 규칙은 뭐냐? 규칙은 데이프논 플러스 심포지움이에요. 1부에는 뭐 음식이 나와야 돼. 2부에는 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빵이 나오고 빵을 잘라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들어 축복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진 거는 그건 규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뭘 담냐 하는 것은 내용이죠.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담아요. 거기다가 철학을 담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담고 먹는 것 자체를 담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그러니까 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심포지움을 하나의 놀이로 본다면 그 안에 규칙이 있고 자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얘기인데 초대교회 예배는 심포지움이었다. 그게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아까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써놓은 1.1의 글에서 찾아 읽으면 거기에 두 파트로 제가 잘 써놨어요. 그걸 읽으면 이 얘기는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거기에 성경 얘기만 해놨다면 성경 밖의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플리니 더 영거가 트라잔 쓴 교회에 대한 보고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서 보면 그 심포지움 하는 모습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심포지움이었다 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예배가 심포지움이었다면 거기도 규칙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규칙은 뭐냐? 심포지움이 규칙이에요. 1부가 데이프논 2부가 심포지움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규칙인 거죠. 그럼 거기에 자유는 무엇이냐? 그 내용이 자유죠. 내용이 자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는 에로스를 얘기하는 대신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스 섬의 참치 얘기를 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그러나 이거는 심포지움이었고 그러나 이거는 놀이였다는 게 기본 포맷 자체가 놀이였다는 것이에요. 놀이에다가 자유 부분에서 그 내용을 얹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가 심포지움이었다면 엄숙과 근엄이 예배 중심 분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놀이 정신이 예배의 중심적인 성격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고 우리는 점점 근엄하고 엄숙한 예배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걸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네 성사학당 PD 이경로 PD님 장유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토크 파트너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가 이제 이 심포지움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예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 빠뜨리고 어떻게든지 예배 속으로 몰입하라고 강요받는 느낌의 예배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 이런 말씀은 전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어떤 붐업이 되고 또 어떤 몰입할 수 있는 과정이 여러 가지 시간과 또 어떤 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앞에 데이프논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갑자기 예배에 부름하면서 시작하는 그 속으로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들어갈 수 없는 게 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우리는 그 예배를 축제라는 뭐 어떤 선언적 얘기도 하면서도 그건 축제가 아니거든요. 강압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현대 예배가 너무나 그 어떤 종교화돼 버린 예배, 그리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일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결합돼서 만들어낸 하나의 잘못된 그림이 우리가 그려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초대교회가 네. 초대교회 때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250년 정도에 발견된 건물이 교회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보통 그전엔 집에서 예배를, 사람이 사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사람이 안 살고 예배만 드리는 공간의 기원을 한 3세기 250년 정도로 보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음식을 서빙을 하는 게 불편하고 이렇게는 됐어도 그래도 심포지움의 성격으로서의 예배, 그래서 그 예배의 재미, 예배의 즐거움 이런 건 살아있지 않았을까. 근데 황제 기독교가 되면서는 이거 이제 뒤 강의에서 김남중 교수님 좀 더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배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한마디로 공예배, 이게 로마의 공적 제의로 바뀌면서 그런 재미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카톨릭을 통해서 엄숙한 예배, 신학으로도 그렇고 실천에 있어서 예배 행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엄숙성 강조해 나가다가 우리 칼빈 이후로도 그런 면에 있어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우진수 박사님이 그 쓴 리포트에 이제 심포지엄 관련해 가지고 글 중에 오병이어가 예, 나오지 예.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앉히는 것이 심포지오 돼 있다고 그죠? 그게 이제 비스듬히 기대어서 눕는 건데, 예. 저는 그 장면 보면서 10편 23편이 그냥 그려지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그게 나온 게 눕게 하시며 누이시며, 예. 그다음에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 장면을 기가 막히네. 아니, 시편 23편하고 저 마가복음 6장 39절하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족함이 없는 현장을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민중들에게 정말 너무나 아까 우리 송민호 박사님 얘기했지만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심포지엄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예배였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조금 예배가 너무 종교 행위화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계속하게 제 됩니다. 생각은 그 정도 하고 이제 우리 통해서 이제 예. 같은 생각이. 예. 내가 질문을 하나 한다면 목사님.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 안 하니까 마지막 질문을 한다면 그래야지. 이런 놀이성을 예배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하면 좋을까? 저는 사실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춤을 좀 춰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춤을 좀 그러니까 춘다.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예. 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어떤 사람은 말을 계속하는 게 예, 예. 심보주의. 나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춤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춤을 추는데 춤이 어떤 그 주술적 행위로서의 춤이 아니라 여기까지 합시다.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